첫 번째 문장은요. 어떤 색이 좋아? 라고 하고 있죠. 옷가게 같은 곳에 갔는데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선택권이 있을 때 어떤 색상이 좋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Which color do you like? Which color do you like? what을 쓸 수도 있고요. which를 쓸 수도 있는데 한 2개에서 4개, 5개 이렇게 뭔가 선택권이 정해진 상태에서 고르라고 하면 which가 더 잘 어울립니다. 네, 그냥 모든 색상 중에서 하나 골라 이러면 what color, 무슨 색상이 좋니? 라고 하겠지만 which color는 이것저것 중에 뭐가 좋니? 이렇게 고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단이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마음에 들어? 라고 묻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색상을 고를 때 어떤 색이 너는 좋니? Which color do you like? Which color do you like? 물건을 살 때를 떠올리면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물건을 골랐던 거 빨간색 마음에 들고 파란색도 괜찮네. Which color do you like?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의 생일이 언제야? 생일이 언제인지 묻고 있죠. 언제는 when 이걸 제일 처음에 써서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궁금할 때는 what을 사용하죠. 그래서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거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무엇이 아니라 언제가 궁금하니까 when, 그리고 이름이 아니라 생일이니까 birthday. 이렇게 좀 익숙한 문장에서 비슷하게 바꿔보는 걸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어렵다 해서 내가 알던 거랑 비슷하네 라고 해서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너의 생일이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뉴욕에 2번 가봤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험은 영어로 I've been to New York twice. I've been to New York twic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have been to 줄여서 I've been to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패턴처럼 또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디 가봤다는 거는 영어에서는 어디 있어 본 적 있다의 비동사의 pp, beε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I've been to New York, I've been to Korea, I've been to Seoul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를 넣어서 거기 가봤다, 가본 적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뉴욕에 가본 적이 있어는 I've been to New York. 그리고 여기서 끝내도 경험을 말하게 되지만 횟수를 말하고 싶다면 끝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 가봤다라고 하면 once, 2번 가봤다 twice, 그리고 3번 이상은 time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3번은 3 times, 4번은 4 time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는 뉴욕에 2번 가봤어. I've been to New York twic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거 도와줄게 라고 하고 있죠. 내가 도와줄게.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I will help you with that. I will help you with that. 이렇게 됩니다. I will. 미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수단이 바로 will인데요. I will 하면 내가 뭐뭐를 할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의지가 조금 담긴 표현이에요. I will help you.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의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그리고 그냥 여기서 끝내도 내가 너 도와줄게 라는 의미가 되지만 with that 하면 그것을 도와준다. 이 that으로 끝내도 되지만 with that chair. 그 의자 내가 도와줄게. 막 열심히 의자를 나르고 있다면 의자 나르는 거 도와줄게 라는 의미가 되고요. I will help you with that homework. 그 숙제 내가 도와줄게. 숙제를 준비하고 하는 거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을 with 다음에 거기 넣어주시면 돼요. I will help you with that. 다 얘기해도 되지만 그냥 그거. 사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 문장으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보통 밤에 공부해 라고 하고 있죠. 너 언제 보통 공부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I usually study at night. I usually study at night. 우리가 동사에다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면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늘상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늘상 그런 것도 항상 하는 게 있고요. 뭐 가끔씩 하는 게 있고 보통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횟수에 따라 좀 나눌 수 있는데요. 10번 중에 한 7, 8번 정도 보통 그런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려면 usually를 동사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I usually 이걸로 먼저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보통 그러지. I usually 나 보통 그래.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동사 차례죠. 이제 나 보통 공부해. I usually study. 공부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밤에 공부해. 밤에 이거는 다른 전치사 아니라 at과 함께 사용해서 at night.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at night. 나는 보통 밤에 공부하지. I usually study at night. I usually study at night.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올해 여행할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을 사용해서 will you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뭔가 할 거야 라는 의지보다는 어떤 계획이 있거나 미리 조금 정해둔 그런 느낌의 미래는 are you going to 이걸 사용해서 묻는 게 더 잘 어울립니다. 순간적으로 뭐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인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인지 이 두 개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travel this year? Are you going to travel this year? 이렇게 보겠는데요. Are you going to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면 됩니다. 동사 원형 그대로 형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행할 거야는 Are you going to travel? 먹을 거야? Are you going to eat? 샤워할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take a shower?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동사 표현을 얼마든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는 this year. 그래서 올해 여행할 거니? Are you going to travel this year? Are you going to travel this yea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물어보고 있죠. 왜 뭐뭐 하지 않은 거니? 나한테 말하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생각해서 하나씩 꺼내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해서 바로 Why didn't you tell me? Why didn't you tell me? 쭉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왜? 우리 앞에서 어떤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 고를 때는 which. 그리고 언제인지 말할 때는 when. 무엇이 궁금할 땐 what. 그리고 이번엔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왜 그런 거지? Why. 이렇게 내가 궁금한 거에 따라서 적절한 게 따다닥 바로 문장 앞에 등장시키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왜 말 안 했어? 뭐뭐 하셨어요. 과거에 무언가를 했는지 물어볼 때는 did you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why did you라고 하면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번에 반대,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Why didn't you? 왜 안 했어? 라고 묻는 거죠. Why didn't you tell me?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Why didn't you tell me?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y didn't you tell me? Why didn't you tell me?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는 고양이랑 강아지 둘 다 좋아해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데 주어 동사 I like로 시작하는데 고양이, 강아지 둘 다를 영어로는 I like both cats and dogs. both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그냥 I like cats 혹은 I like dogs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너 강아지가 좋아, 고양이가 좋아? 나 둘 다 좋은데 둘 다는 both A, M, B라고 보시면 돼요. A, B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거 두 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파인애플이랑 바나나 둘 다 좋아해. I like pineapples and bananas.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두 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고양이랑 강아지니까 I like both cats and dogs.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가져와서 뚝뚝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both A and B. 이거를 뭐 이론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셔야지 나중에도 얘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9번째는 그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로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worry about.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을 걱정하다.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죠. 그것 걱정하다. worry about it. 근데 worry about it이라는 문장은 본 적 아마 한 번도 없을 건데요. 야, 그거 걱정해. 이상하잖아요. 보통 걱정 마. 그런 상황이 많을 건데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는요. 주어 빼고 바로 동사부터 그리고 don't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 Don't eat that. 그거 먹지 마. Don't touch that. 그거 만지지 마. 이런 식으로 동사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니까 Don't worry about it. 제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라고 막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슬며시 다가와서 제 어깨를 투둑 해주면서 뭐라고 하면 되죠? Don't worry about it. I will help you with that. 아까 배웠던 I will help you with that. 그것까지 써서 콤보로 써주시면 더 좋겠죠? 네, 지금은 한 문장 한 문장 바꾸는 거지만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콤보로 2개, 3개, 4개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을 향해서 매일같이 꾸준히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10번째는 너 매일 비타민 챙겨 먹어? 저도 맨날 사놓고 깜빡하거든요. 그래서 막 상태 좋은 애들 보면 비타민 챙겨 먹니?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Do you take vitamins every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뭐뭐 하셨어요? 라는 과거는 DG이지만 뭐뭐 하니? 이렇게 평상시에 무언가 하는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너 헬스장 가? 영어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do you에다가 동사 형태입니다. 비타민을 챙겨 먹다. 비타민을 먹다는 take vitamins. 비타민이 아니라 vitamins. 발음이 살짝 다르고요. 그리고 먹다 마시다라고 해서 eat이나 drink를 쓸 것 같지만 약인을 먹거나 비타민을 먹을 때는 take 동사가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하나로 기억해 주세요. take vitamins. 비타민 섭취하다, 챙겨 먹다, 먹다 다 돼요. 그래서 비타민 먹니? Do you take vitamins? 매일매일은 every day. 야, 너 안색이 좋아 보인다. You look good. 너 비타민 매일 챙겨 먹어? Do you take vitamins every day? 이렇게 써보면 저번에 배웠던 문장 요거 같이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되면 하나씩 떠오를 겁니다.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게 계속해서 쌓여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툭툭 꺼내 쓸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소리내서 얘기해보고 써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설탕을 얼마나 넣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바꿔볼게요. How much sugar do you want? How much sugar do you want? 이걸 직역해서 넣다 설탕을 물론 이렇게도 되지만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How much sugar do you want?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얼마나 많은 설탕을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설탕이란 건 세기가 좀 애매하죠. 액체나 이렇게 가루가 된 것들은 보통 셀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How much? 셀 수 없는 건 how much? 셀 수 있는 건 how many?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How much sugar? 얼마나 많은 설탕을 do you want? 당신은 원하십니까? 결국 넣는다는 행위보다는 이 사람이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How much sugar do you want? How much sugar do you want?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한국어 해석할 때는 설탕 얼마나 원하세요? 설탕을 얼마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How much sugar do you want? 여기다가 sugar 이것만 바꾸면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은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방문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들은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댁을.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누가 무엇을 했다부터 하나씩 꺼내주시면 돼요.
영어로 해볼게요. They visited their grandmother. They visited their grandmother. 이렇게 했죠? 방문하다, visit. 그런데 방문했다가 되니까 보통 일반적인 동사의 과거형은 ed를 붙여주거든요. 물론 불규칙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visited, visited. 그들은 방문했습니다. They visited. 어디를 방문했죠? 그들의 할머니를요. Their grandmother.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They visited their grandmother.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쌓아가시면 생각보다 문장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옷가게 갔을 때 옷을 한번 입어봐야지 몸에 잘 맞는지 잘 어울리는지 알 수 있죠? 이걸 물어보는 표현이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Can I를 사용해서 일단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질문을 만들 때 주어 동사 앞에 can을 붙이면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주어가 만약 you로 바뀌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can I 이걸로 시작하고 있고 뒤에 보면 try this on이라고 하고 있죠. try 하면 시도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식을 한번 먹어보거나 옷이 잘 맞는지 한번 입어보거나 이럴 때도 try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딱 달라붙어서 입는 거기 때문에 try on 여기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중간에 어떤 옷인지 넣거든요. 뭐 진짜 구체적으로 하면 try this sweater on 이 스웨터를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겠지만 보통은 그냥 this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 좀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약속이 몇 시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몇 시인지 이 몇 시부터 시작하다면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예요?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었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간단하게 그냥 it을 사용해서 물어봤는데 요 it 자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을 묻는지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변호사를 만나거나 치과 의사를 만나거나 돈을 주고 이 서비스를 받는 약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appointment 여기 가깝거든요. 그래서 만약 병원 예약을 해놨다. 이러면 여기서처럼 your appointmen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뭐 친구와는 가벼운 약속이라든지 혹은 나 진짜 맹세할게 이런 약속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는 appointment 이거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언제니? 라고 하면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을 더 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운동을 더 해야 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너가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난 이게 편한데 하면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절대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로 I should exercise more. 저는 상대방한테 약간 충고처럼 얘기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You should exercise more.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보통 주어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는 웬만하면 붙여주기 때문에 이 앞에 주어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는 너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You have to exercise more.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여기 한국어에 보이지 않는 이 느낌 있죠? 표정이나 말투 등이 너 꼭 해야 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have to가 잘 어울리는 거죠. I have to exercise more. 의사가 나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대. 그러면 have to가 되겠고요. 아니면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까 배가 좀 나온 것 같네. 나 운동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should가 더 잘 어울립니다.
I should exercise more. 거울을 보고 이 배 뭐야? I should exercise mo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운동을 더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 should exercise more. 한 번 더요. I should exercise more. 여섯 번째는 그녀를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뭐뭐 한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물어본다면 have you,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죠. 이렇게 말이죠. Have you met her before? Have you met her before? 이렇게 됩니다. Have you pp를 사용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지, 만나본 적이 있는지, 가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경험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Have you met her? meet, 만나다의 pp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발음은 met, 이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Have you met her? 그녀를 만난 적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거고요.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before, 이거를 끝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붙여주지 않고 그냥 Have you met her?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느낌이 전달될 수 있지만 약간 전에라는 느낌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막 엄청 잘 아는 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친구가. Have you met her before? 너 얘 전에 만난 적 있어? 이런 식으로 경험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 어딨어? 라고 했는데 걔? 도서관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 말투가 약간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 이렇게 애매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She might be at the library. 바로 might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might는 5대5 이 정도 되는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She is at the library 라고 하면 그녀는 도서관에 있어요 라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She might be at the library. 이렇게 얘기하면 도서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 she must be at the library. must가 강한 느낌이죠. 틀림없이 도서관에 있을 거야. 이 시간이면 항상 도서관에 가 있거든. 근데 얘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막 놀러 가기도 하고 맨날 달라서 잘 모르겠어. 도서관에 있을 시간이긴 한데. 그러면 she might be at the library. 이렇게 느낌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바꿔보는 겁니다. 이거 혼자서 집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사람을 만나고 써야 되는 자리에서도 조금 어색하지만 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세 번만 꺼내면 내게 돼서 나중에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요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배웠어? 일단 이것부터 꺼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영어로 Where did you learn to cook? 자, 처음에 꺼낼 게 뭐죠? Where did you? 바로 이거죠. 어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궁금할 때는 문장 가장 앞에 바로 강세줌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Where. 그리고 뭐뭐 하셨어요는 did you라고 할 수 있죠. 과거를 물어보는 건 did you. 그래서 where did you. 앞에 강세줌에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Where did you? Where did you? 어디서 하신 겁니까? 그리고 뒤에는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 Where did you learn? 어디서 배웠어요? 그리고 요리는 여기서 to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to는 앞으로 쭉 가는 미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리하다는 cook이지만 to cook 이렇게 바꾸면 요리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나요?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등등으로 한국어 뜻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쭉 가는 앞으로 있을 미래 느낌이다. 이걸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Where did you learn to cook? 갑자기 너무 요리를 잘하는 겁니다. 먹어봤더니 와 대박이다. Where did you learn to cook? 혹은 반대일 수도 있겠죠. 먹었더니만 와 이거는 재료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니 이거? Where did you learn to cook? 이렇게 재미있게 상황을 가정하면서 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를 얼마나 오래 알았어요? 라고 묻고 있죠. 얼마나 오래 그를 알아왔습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알아왔어요. 지금 또 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현재 완료. How long have you known him? How long have you known him? 이렇게 have pp가 잘 어울리는 거죠. 질문하는 거면 have you, pp 형태가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금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는 거죠. 자, 뺏어부터 다시 해보면 얼마나 오래,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how long, how long. 그 다음에 그를 알아왔어요 라고 하는 have you known him? know, 알다인데요. pp 형태는 known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how long have you known him? 그래서 굉장히 친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야, 얘 얼마나 오래 안 거야? How long have you known him? 만약 여성분을 안다고 하면 How long have you known her? 이렇게 하고요. 사람 이름, 마이크라고 하면 How long have you known Mike? 이렇게 사람 이름 바꿔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 소포를 보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직접 보자마자 3초, 4초 내에 따다닥 나오면 이제 정답이고요. 만약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아, 맞다라고 하면 더 많이 얘기해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가볼게요. 아, 이 소포 꼭 보내야 돼. 지금 오매불만 기다린단 말이야. I have to. I have to. 반드시 해야 한다. I have to. 뭘 해야죠? Send this package. 보내는데 이 소포를 보내야 되죠. 항상 앞에 주어 동사인데 그 사이에 어떤 느낌 있죠. 나는 보낸다. 그런데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I have to send. 여기까지가 한 번에 나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내면 보내는데 그럼 궁금하잖아요. 뭘 보내는데? 그럴 때 이제 뒤에 this package 이렇게 나오는 거죠. I have to send this package. I have to send this package. 혹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 꼭 해야 돼. I have to.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I 소포를 보내야 돼. Send this package. 이렇게 잡아도 괜찮고요. 단어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덩어리로 건네줘야지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같이 쇼핑하러 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쇼핑하러 가자. 이렇게 제안할 때는요. Let's go shopping together. Let's go shopping togeth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뭐뭐 하자라고 할 때는요. Let. 가장 먼저 이걸로 시작하면 되는데요. 뒤에는 동사의 원형 형태로 나와주면 됩니다. 가다라고 하면 go가 되는데 그냥 go만 기억하기보다는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Go shopping.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Let's go shopping. 우리 쇼핑하러 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함께는 together. 우리 함께 쇼핑하러 가자. Let's go shopping together. Let's go shopping together. 가장 먼저 let'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쌓아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잤어요 라고 하고 있죠.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늦게 자는 경우도 있죠.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잤거든. I stayed up too late last night. I stayed up too late last night. 네, 물론 자다, sleep 혹은 잠자리에 들다, go to sleep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stay up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늦게까지 깨어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I stayed up. stayed ed를 붙여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죠. 어젯밤, 지난 일을 말하고 있으니까 동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I stayed up. 나는 깨어 있었어. 언제까지? Too late. 너무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는 건 늦게 잤다는 의미가 되겠죠.
잠자리에 들다라는 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내가 깨어 있어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stayed up.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I stayed up too late 사용해서 늦게 잤어, 어젯밤에 계속해서 깨어 있었어, 늦게 자러 갔다. 모두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어젯밤은 last night.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요. I stayed up too late last night. I stayed up too late last night. 주어부터 내가 깨어 있었구나 너무 오래. 근데 그게 어젯밤이구나.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녀는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이렇게 해볼게요. 영어를 말하다, 영어를 하다는요. speak Englis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말하다라고 할 때 우리 다양한 표현, say도 있고요. tell도 있고요. 여기 나온 speak도 있고요. talk도 있는데 그 중에 언어를 말한다라고 할 때는요. speak 이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She speaks English. 그녀는 영어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잘한다, 정말 잘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very well 이거를 마지막에 넣었죠. 그래서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그녀는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주어를 바꿔서 I speak English very well 이렇게도 되고요. 혹은 영어가 아니라 Japanese를 넣어서 She speaks Japanese very well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배운 문장은요.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 살짝 바꾸고 그 다음에 대상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문장 이거 배워서 그대로 써야지. 요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문장이든 한번 얘기해 봐야지. 이렇게까지 가면 프리토킹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시간 괜찮아? 좀 프리하니? 이런 느낌을 담아서 Are you free this evening? Are you free this even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프리하다. 이거 한국어처럼 많이 얘기하죠. 시간이 있고 같이 밥 먹을 시간이나 커피 마실 시간 이런 걸 있다는 뜻에서 free를 많이 사용해요. I'm free. 나 프리해. 나 시간 있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Are you free? 너 시간 괜찮아?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his evening. 언제 시간 괜찮죠? 오늘 저녁이니까 this evening. 이렇게 씁니다. 지난을 말할 때는 last를 사용해 주고요. 오늘, 이번을 얘기할 때 this. 그리고 다음 주, 다음 달처럼 다음을 얘기할 땐 next.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웬만한 시간은 모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Are you free this evening? Are you free this evening?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는 항상 회사에 늦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맨날 늦게 오는 사람. He's always late for work. He's always late for work.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lways late. 그냥 늦는 게 아니라 항상 늦는다라고 해서 비동사 he is, 줄여서 his, 여기 뒤에 always를 붙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듣는 사람은 한 90%, 10번 중에 9번은 늦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late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late for blah blah, 어디에 늦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냥 late for work, 일, 회사에 늦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그는 항상 늦어까지 하면 He's always late. He's always late. 그는 항상 회사에 늦어요. He's always late for work. He's always late for work. 이렇게 되겠죠? 여섯 번째는 우리 집은 역 근처예요 라고 하고 있죠. 너네 집 어디 있어? 아, 우리 집 역 근처에 있어.
My house is near the station. My house is near the station. 우리 집이 어떤 뭐 움직이거나 먹거나 이런 동작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 근처에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My house is 비동사를 넣어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집은 있어. 어디에 있죠? Near the station. 근처에 라고 하면 near, 역 근처에 near the station. Near the statio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은 역 근처예요. My house is near the station. My house is near the station. 그리고 7번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합니다. 너 언제 일해? 아, 나는 월요일부터. 부터라는 표현 넣어주시면 되고 금요일까지. from이랑 to 이 두 가지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I work from Monday to Friday. I work from Monday to Friday. 이렇게 됩니다. from은 어떤 출발점, 시작을 얘기하고요. to는 어디로 가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from Monday, 금요일까지 to Friday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나는 일합니다. 일단 주어 동사 먼저 I work. I work로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from Monday to Friday 여기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요. I work from Monday to Friday. I work from Monday to Friday. 계속해서 입으로 따라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8번째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내 취미 생활을 말할 때 My hobby is 이것도 괜찮지만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죠. 우리도 보통 얘기할 때 아, 내 취미는요 라고 하기보다 나 그냥 음악 듣는 거 좋아해.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패턴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좋아해 라고 하면 I like가 되고요. 나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행위나 동작을 말하고 싶으면 동사 뒤에 to를 붙여서 I like to. I like to. 이걸 하나의 덩어리처럼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나는 뭐뭐를 좋아해? I like to. 뭐를 좋아하죠? Listen to music.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모양새를 listen to라고 할 수 있는데요. Hey, listen to me. 말싸움할 때 이거 종종 들어볼 수 있을 건데요. 내 말을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건성으로 듣는 사람에게 내 말 좀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음악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다, 음악 감상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눠보면 나는 뭐뭐 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음악 감상을 하다. Listen to music. 여러분들이 하기 좋아하는 거, 취미 생활을 I like to 패턴을 사용해서 얘기해 주시면 아주 좋겠죠? I like to listen to music. 나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study English. 나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해. I like to play tenni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취미생활 모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9번째는요. 문이 잘 안 열립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 문이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The door is hard to open. The door is hard to open.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뭔가 어렵거나 힘들고 잘 안 되는 거를 hard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죠. The door is hard.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문이 좀 이상해, 문이 어려워 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문도 뭐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옮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to 동사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냥 hard 하면 어려운이지만 hard to open, 열기 어려운, 뭐뭐 하기, 뭐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미래 느낌을 주는 걸 to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hard, 열기 어렵다. hard to open. 이 문이 잘 안 열려요. 열기 어려워요. The door is hard to open. The door is hard to open.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요. 방을 청소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을 청소해야 해요. I need to clean my room. I need to clean my room.
내 방을 청소하다라고 하면 clean my room, clean my room 이렇게 되는데요. 그 앞에 우리는 패턴 I need to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I have to clean my room 이라고 하거나 I should clean my room 이렇게 했어도 다 정답입니다. 느낌, 이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거든요. 만약 꼭 해야 된다. 그러면 I have to clean my room. 방 청소하는 게 좋겠어. I should clean my room. 나 방이 좀 더럽네.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뭐뭐 해야겠다. I need to clean my room. 이런 식으로 내가 느낌을 떠올리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얘기가 잘 흘러왔다면 그게 정답이죠. 만약 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should나 need to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그냥 필요하지 정도인데 have to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전달이 잘못됐다. 네, 좀 뭔가 살짝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서야 다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느낌 동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딱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은 내가 꽤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실수 많이 해보세요. 방 청소해야 돼요. I need to clean my room.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나 기차 놓칠 뻔했어. 이거는요. I almost missed the train. I almost missed the train.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영어 문장 내가 무언가 말하고 싶다면 주어 동사부터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누가 무엇을 한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나는 놓칠 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놓치다라고 할 땐 miss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시제를 좀 바꿔볼게요. 놓칠 뻔했다는 건 과거 시점에 그럴 뻔했다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missed, I missed. 하지만 이렇게만 얘기하면 놓쳤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almost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거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앞에 I almost missed 라고 하면 놓쳤다가 아니라 거의 놓칠 뻔한 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I almost missed. 근데 진짜 놓쳤다. 그러면 I missed.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놓쳤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뒤에 the train. 무엇을 놓쳤는지만 얘기하면 문장은 끝납니다. The train이라고 하면 기차죠. 그래서 I almost missed the train. 나 기차 놓칠 뻔했어. 거의 놓쳤었는데 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I missed the train. 이런 식으로 바로 쭉 이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almost. 이것도 다른 문장에 넣어서도 여러분이 거의 내가 그 시험 합격할 뻔했는데 이렇게 뭐뭐 할 뻔했는데 이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요리하기 싫어. 뭔가 그럴 기분이나 컨디션일 때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don't feel like cooking today. I don't feel like cooking today. 이렇게 되죠. I don't feel like. 그리고 동사의 ing. 여기까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뭐 하기 싫어. 그럴 기분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요리하기보다는 나가서 뭔가 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 don't feel like cooking. 나 요리하기 싫어. 요리할 기분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day. 오늘 그러기 싫다라는 것까지 얘기해줬죠. 그래서 오늘은 요리하기 싫어요. I don't feel like cooking today. I don't feel like cooking today.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네, 물론 서울대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proud of,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m proud of. 그 다음에 누가 자랑스러운지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너가 자랑스러우니까 proud of you. 이렇게 됐고요. 이거를 좀 더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면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할 수 있죠. so를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짧은 것들은 그냥 전체 문장을 외운 다음에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I'm so proud of you. 이렇게 계속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긴 거 같은 경우는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늦잠 잤어. I overslept this morning. I overslept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oversleep. over는 뭐뭐를 넘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원래 자야 된 시간을 넘어서 늦잠 자는 게 oversleep이 됩니다. 이런 동사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주어 동사에서 대부분 의미가 완성되죠. 나 늦잠 잤다. 물론 과거기 때문에 sleep이 아니라 끝에 slept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I overslept. 나 늦잠 잤어. I overslept. 이렇게 좀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과거가 바뀌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보여드리는 단어 하나씩 문장으로 단어로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문장에서 활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 늦잠 잤어는 I overslept. 오늘 아침은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 늦잠 잤지 뭐야. I overslept this morning. I overslept this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걱정 마. 별일 아니야. 이거는 Don't worry. It's not a big deal. 네, 한 문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도 우리 계속 해볼 건데요. 조금 길어지지만 좀 더 생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걱정 마. 뭐뭐 하지 마 라고 할 때 don't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돼요. Don't do that. 그거 하지 마. Don't touch that. 그거 만지지 마. 이렇게 약간 경고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사용됐어요. 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문장으로 Don't worry. 걱정 마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별일 아니야 이 정도 넣어주시면 더 자연스럽겠죠. It's not a big deal. 아주 큰일, big deal.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s not a big deal. 이건 영화나 미드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약간 감정을 넣어서 에이, 뭐 별거 아니야.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합치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죠. Don't worry. It's not a big deal. Don't worry.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말이죠. 실제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n't worry. It's not a big deal.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느낌 충분히 살려서 해주시면 좋아요. 여섯 번째는 나 너무 배고파. 우리 뭐 좀 먹자라고 하고 있죠. 배고플 때.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너무 막 굶주린 듯이 배고플 때는요. I'm starving. Let's grab something to eat.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I'm hungry.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막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었다. 이런 표현 쓰죠. 영어에서도 starv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굶주린 느낌의 표현이죠. I'm starving.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저녁이 됐다면 이걸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Let's grab something to eat. 네, 뭔가 좀 먹자라고 하고 있는데 grab은 뭔가를 잡다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진짜 뭐 차려놓고 식사라기보다는 가볍게 뭔가 먹거나 먹으러 갈 때 grab이라는 동사도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let's grab 뭔가 좀 먹자. something to eat. something은 무언가죠.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to eat 먹을 무언가. 그러니까 먹을 거라는 의미가 돼요. Let's grab sandwich. 뭐 이렇게 음식을 바로 얘기해도 되고요. 특정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뭐 좀 먹자라고 할 때는요. Let's grab something to eat.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딱 좋습니다. 나 너무 배고픈데 우리 뭐 좀 먹자. I'm starving. Let's grab something to eat.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보통 막 오후 한 3, 4시쯤에 가볍게 먹으러 갈 때 이 표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오늘 진짜 덥지. 그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를 한번 얘기해 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표현까지 가볼 건데요. It's really hot today, isn't it?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있죠. 날씨를 얘기할 때는 it is 이거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주어 동사는 it is 짧게 줄여서 it 이렇게 됩니다. It's hot 더워요. It's cold 추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정말 춥다고 하면 It's really hot 느낌 한 스푼 더 해보시고요. 시간 표현은 보통 제일 뒤에 오늘 진짜 덥다. It's really hot today. It's really hot today.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는 it is였죠? 순서 바꿔볼게요. 그러면 is it? 여기서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본다는 느낌으로 따라해 보세요. is it을 이제 부정으로 바꾸면 isn't i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t's really hot today. Isn't it?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It is not really hot today. 오늘 정말 덥진 않은데 라고 했으면 그냥 긍정으로 Is it? 이렇게 바꿨을 겁니다.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하면 그냥 Right? 이 정도라도 괜찮아요. 맞지 정도의 의미라서 It's really hot today. Righ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부가문이라고도 하거든요. tag question. 한번 뒤에 만들어 보시고 헷갈리시면 right 이걸로 대체하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늘 진짜 덥지. 그치? It's really hot today. Isn't it?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8번째는요. 내 핸드폰은 못 찾겠어. 혹시 봤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날 물건을 여기저기 두다 보니까 잊어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I can't find my phone. Did you see it?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고 있죠? I can't. 동사가 등장하기 전에 can't가 먼저 등장했는데요. 이거는 나 뭐뭐 못하겠어. 이런 의미죠. 할 수 있다는 I can do it. I can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할 수 없어는 부정. can't. 보통 강세를 주면서 can보다는 can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I can't. 나는 내 폰을 못 찾겠다. 동사부터 나오고 찾는다고 하면 뭘 못 찾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영어의 순서죠. 핸드폰을 못 찾겠었는데 찾는다 내 핸드폰을 이렇게 되죠. 먹는다 어떤 음식을 그리고 가다 어디로 이렇게 계속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Find 찾다 my phone 내 핸드폰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can't find my phone 이렇게 살짝 나눠도 되고요. 한 번에 내시는 분들은 그냥 쭉 가시면 돼요. 하지만 아직 어색하다면 나 못하겠어. I can't. 뭘 못하겠냐면 핸드폰 찾는 거. Find my phon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너 봤어?까지 해볼게요. 뭐뭐 하셨어요. 뭐뭐 했니?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을 때는 Did you? 그거 봤어? Did you see it? Did you see 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콤보로 사용하면 딱 좋겠죠? I can't find my phone. Did you see 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문장 위주로 또 복습한 다음에 여러 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 연결하면 됩니다. 만약 뒤에 안 되면 Did you see it? Did you see it? 이거를 반복 연습해서 이어가시면 되겠죠? 9번째는 잠깐 쉬자. 나 바람 좀 쐬고 싶어 라고 하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실내에 있다가 답답하잖아요. 잠깐 나가서 우리 기지개라도 피고 오자 라고 하면 Let's take a break. I need some fresh air.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 뭐뭐 하자. Let's.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면 되는데 잠깐 쉬자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잠깐 쉬다라는 건 동사를 사용한 동사 표현을 한꺼번에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냥 take만 기억하면 나중에 꺼내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take a break. 잠깐 쉬다. 진짜 열심히 일하다가 5분, 10분 쉬는 걸 take a break라고 하거든요. 길게 쉬는 게 아니라 잠깐 휴식이죠. 그래서 let's take a break.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뭐뭐 하자. Let's
잠깐 쉬다. take a break. 우리 잠깐 쉬자. Let's take a brea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부터 이어가 보면 나 좀 필요해. I need. 뭐가 필요하죠? Some fresh air. 맑은 공기가 좀 필요해. 그래서 바람을 쐬다라고 해서 get some fresh air. get이란 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필요하다의 need를 사용해서 I need some fresh air. 직역하면 나는 신선한 공기가 좀 필요해이지만 보통 바람 좀 쐬고 싶다. 바람 좀 쐬자. 아, 우리 잠시 나갔다 오자. 이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완벽한 직역보다는 이 상황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잠깐 쉬자. 나 바람 좀 쐬고 싶어. Let's take a break. I need some fresh air. Let's take a break. I need some fresh air. 마지막 10번째는요. 있잖아. 나 새 직장 구했다. 이거 해볼 건데요. 일단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나 이 정막일 때 상대방의 집중을 먼저 딱 가져와야겠죠. 그게 바로 Guess what? Guess what? I got a new job. 이렇게 됩니다. 무엇인지 추측해봐. 뭐 이렇게 영어로 뭐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보통 야 있잖아. 야 그게 말이지. 야. 이런 식으로 뭔가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Guess what? 하면 상대방이 날 쳐다볼 거거든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get a job이라고 하면 일을 구하다, 직장을 얻다라는 표현이죠. 과거가 되면 got a job. I got a job. 나 일 구했어. 근데 새 일을 구했다, 새 직장 구했다라고 해서 I got a new job.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오랜만에 새 직장을 구한 겁니다. 와, 친구한테 가서 친구가 막 책을 읽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Guess what? 날 쳐다보면 I got a new job. 그냥 연결해서 해도 돼요. Guess what? I got a new job.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생생하게 얘기하면 이 문장이 훨씬 더 내 몸속에 잘 기억되고요. 나중에 꺼내기도 쉬울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어제 날씨가 좋았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The weather was nice yesterday. The weather was nice yesterday.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주어는 the weather, 날씨로 둬볼게요. The weather was nice. 날씨는 어떤 행동을 막 할 수는 없겠죠. 좋은 상태였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비동사 과거 was를 사용했습니다. The weather was nice.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시간을 얘기해 줘야겠죠. Yesterday. 어제 날씨가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날씨를 얘기할 때 주어는 it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It was nice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해줘도 괜찮고요. 날씨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The weather was nice yesterday.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The weather was nice yesterday.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죠. 나는 배우고 싶어. 나는 뭐뭐 할 거야. 나는 뭐뭐 하고 싶어. 나는 뭐뭐 했어. 이런 주어 동사를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추가 느낌, 수영하는 법 이런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want to learn how to swim. I want to learn how to swim. I want to learn how to swim. 이렇게 했죠? 가장 먼저 나는 배우고 싶어. 나는 배우다. 그냥 주어 동사를 꺼내면 I learn. I learn. 이렇게 될 건데요. 그런데 나는 배우고 싶어 라고 하고 있죠? 배우고 싶어는 나 뭐뭐 하고 싶어. I want to. I want to. 이 패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ant to learn 하면 나는 배우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를 배우고 싶냐면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죠. 수영하는 법 How to swim. How to swi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뭐 하는 방법은 How to. 수영하는 법 How to swim.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나 수영하는 법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how to swim. 하나하나 의미 단위별로 연습한 다음에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카메라 가져왔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카메라 가져왔어요? 영어로 Did you bring your camera? Did you bring your camera? 이렇게 하고 있죠. 뭐뭐 하셨어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볼 때는 주어 앞에 did 이걸 붙여주시면 되고요. Did you 이 자체를 뭐뭐 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Did you 동사 Did you bring 가져오셨나요? 가져왔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뭐를 가져왔는지 물어보고 있죠? Your camera. Your camera. 당신의 카메라를 가져왔는지 묻고 있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담당이 저기서 오는 겁니다. 야, 너 카메라 가져왔지? Did you bring your camera? Did you bring your camera?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녀는 그의 생일에 책을 주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주었다. 주다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다 동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 gave him a book for his birthday. She gave him a book for his birthday.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다 동사는 주다 동사 넣고요.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give의 과거형 때는 gave입니다. 그래서 she gave 누구한테 주죠? him. 그에게 주고요. 뭘 주죠? a book. 여기까지 하나로 쭉 이어가시면 돼요. She gave him a book. She gave him a book.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for his birthday. 생일 선물을 위해서 생일 선물로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he gave him a book for his birthday. 하나, 둘 의미 단위별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을 때도요. She gave him a book. 아, 걔한테 책 줬구나. For his birthday. 아, 그 생일 선물이구나. 이렇게 한국어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녀는 그에게 책을 줬어. She gave him a book. 생일 선물로. For his birth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해변에 갈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해변에 갈 거야. 언제? 이번 여름에. 이렇게 순서를 머릿속에 딱 떠올라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냥 꺼내기만 하면 끝나죠. We will go to the beach this summer. We will go to the beach this summer.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미래 will을 넣어봤습니다. 우리 뭐뭐 할 거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고요. We will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 이제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냥 가다를 외우는 것보다 해변에 가다. 우리 여행 갈 때 정말 많이 해변에 가잖아요. Go to the beach. 자주 사용하는 만큼 요거는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e will go to the beach. 우리는 해변에 갈 겁니다. 이런 미래가 말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언제 간다고 하고 있죠? 이번 여름에. 이번은 this. 그래서 this summer 하면 이번 여름이 되겠죠? 뭐 미래 표현이 will이 등장했으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은 봄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여름 전 진짜 초여름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뭐뭐 할 거야? 해변에 가다 이번 여름에. 이렇게 순서대로 해볼까요? We will go to the beach this summer. 이렇게 천천히 하더라도 의미 단위별로 얘기하면 들은 사람도 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좋고 둘 다 좋은 아주 일석이조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잘 자지 못해서 피곤해요 라고 하고 있죠. 일단 주어 동사 누가 어떠하다를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죠? 아, 나 피곤해. 이것부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자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추가하면 되겠죠. 그 이유를 뒤에 뭘로 연결하면 될까요? I'm tired because I didn't sleep well. 바로 because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m tired. 나 피곤해. I'm tired. 그리고 왜냐하면이라고 그 이유를 말할 때는요. because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뒤에 어떤 이유로 피곤하다고 하고 있죠? 잘 자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나 뭐뭐 못했어. I didn't. 과거에 하지 않았다. 못했다고 할 때는 didn't.
sleep well은 잘 자다죠. 그래서 I didn't sleep well. 나 잘 못 잤어. Because I didn't sleep well. 잘 자지 못했기 때문이야. 나 피곤해. 왜냐하면 잘 못 잤거든. I'm tired because I didn't sleep well. 이렇게 두 문장은 because를 사용해서 결과를 말해주고 이유를 말하는 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결과, 피곤하다. I'm tired. 왜냐하면 잘 자지 못해서라는 원인. Because I didn't sleep well.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7번째는요. 그들은 회의에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고 있죠. 앞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hey aren't coming to the meeting. 저는 they will not come to the meeting 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느낌을 더 해볼게요. 확정된 미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말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진행형을 우리가 의미하는 be 플러스 ing 그걸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ren't coming to the meeting. 이거는 그들은 지금 회의에 오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회의에 오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진행형이 되기도 하고요.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배 아파. 저기 바다에 배가 떠다니네. 우리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가 똑같아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구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y aren't coming to the meeting. They aren't coming to the meeting. 물론 they will not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우리랑 점심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lunch?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lunch?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Would you like to를 직역하면 뭐뭐 하시길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제안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Do you want 보다 더 공손하고 정중한 느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보다는 처음 만난 사람이나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쓰기 좋습니다. 뭐뭐 하실래요? 뭐뭐 하시길 원하시나요?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요거는 패턴처럼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넣어서 뭘 하길 원하는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함께 하다는 join입니다. 우리랑 함께 할래요? Join us. 왜 함께 하냐면 for lunch. 점심을 위해 함께 하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점심 식사 같이 드실래요? 같이 가실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하러 가는데 같이 하자라고 할 때 join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걸로 같이 가는지를 for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For lunch, for breakfast, for dinner. 보통 이런 식사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점심 드실래요? 우리 점심 먹으러 가는데 같이 하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lunch?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lunch? 이렇게 덩어리별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9번째는 오늘 밤에 부모님께 전화드려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꼭 전화드려야 돼. have to. 전화를 드리는 게 좋겠는데 should. 사실 두 개 다 정답입니다. 이번에는요. should를 사용해서 I should call my parents tonight.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나중에는 정말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have to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조동사는 느낌 동사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화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해야 돼 라는 의미를 가진 should를 사용해 볼게요. I should. 나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넣으면 되죠? Call my parents. 나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다 라고 하고 있죠. 전화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I should call my parents. 생각해보니까 1, 2주에 한 번은 전화했는데 벌써 3주가 된 겁니다. 걱정하시겠다. I should call my parents. I should call my parents. 근데 그게 언제죠? 오늘 밤. 시간은 맨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Tonight. 오늘 밤은 tonight. 오늘 밤에 부모님께 전화드려야 해요.
I should call my parents tonight. I should call my parents tonight.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버스가 15분마다 와요라고 하고 있죠. 버스를 친구가 놓친 겁니다. 아, 어떡해, 나 지금 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 버스 언제 오지? 그럴 때 이제 버스를 잘 안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The bus comes every 15 minutes. The bus comes every 15 minutes. 이렇게 해볼게요. 주어 동사인데 이번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버스. 네, 버스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버스는 옵니다. The bus comes. have to come, should come, will come 이런 게 아니라 그냥 comes. 원래의 모양 그대로 쓰면요.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뭘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버스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늘상 15분마다 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 The bus comes. 그리고 매일매일을 우리가 every day라고 하듯이 매 15분마다라고 하면 every 15 minutes. every 15 minutes.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버스는 옵니다. 15분마다. The bus comes every 15 minutes. The bus comes every 15 minutes.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겠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